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25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IT 업계 이야기 시리즈로 애자일과 폭포수 방법론,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좀 비교하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설명을 드리는 배경 가운데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 개발자나 새롭게 기획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분들이 이제 특히 IT를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그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 갖고 있는 컨셉 중에 하나가, 폭포 수형 개발 방법론은 옛날 개발 방법론이고 현재 급변하는 시대 상황과 맞지 않다. 우리는 애자일의 개념을 바탕으로 거기에 애자일이 그 추구해주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뭐 스프린트 같은 그런 개발 방법론들은 다양한 것들을 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개발, 정형화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개발을 해야 된다. 요런 컨셉의 이야기들을 제가 들을 때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갭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양 사이드의 정보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IT 쪽에서 일을 하시면서 요런 그 가치관이나 사고를 정립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 컨텐츠를 잡게 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폭포 수형 방법론과 애자일의 차이는, 제가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폭포수는 그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처음에 뭘 만들지를 딱 정해놓고요.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관리 방법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애자일은 정신이라고 말하고, 이제 방법론 개념으로 제가 좀 말을 하면 이 사상에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방법론은 뭐냐면 특정 주기를 가지고 완성된 완성품을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만들고 배포하고 이것들에 대한 피드백이나 개선점을 찾아서 새롭게 만들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소위 나선형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개발의 관리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그 많이 뜨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방법론들을 꽤 잘하고 또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개념의 배경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프로젝트와 프로덕트의 개념적인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이 두 차이가 제가 지금 말하는 순간 딱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립하고 있는 차이,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정보 중에 하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주체와 이 서비스를 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 프로젝트 그 개발을 말하는 거고요. 프로덕트는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주체와 그걸 사용하는 주체가,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서비스하는 주체가 같은 경우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그 IT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SI 같은 경우 구축을 하다 보면 A라는 회사에서 자기 내부에 ERP 시스템 관리하는 그 ERP가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업체를 불러가지고요, 자, 우리는 이 ERP 시스템이 필요하니 니네가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이 ERP를 구축하는 것을 프로젝트라고 하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그러니까 그 사용료의 주체는 고객들인 거죠. 그리고 이걸 만드는 주체는 그걸 만드는 개발 회사가 됩니다. 그 가끔가다 회사가 아니라 팀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회사의 개념으로 보면, 이랬을 때 그 일을 시키는 주체는요, 비용을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 놓은 계약 하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와서 프로젝트를 하는 주체는 그 계약 조건에 맞춰서 그걸 수행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정해진 비용에 정해진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그 시간 내에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목표가 되는 사업의 구조가 프로젝트고요.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을, 상품이에요. 그 IT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이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을 하는데, 기획자와 개발자와 모든 것들을 나눠놓고 얘는 기획해서 만들고 얘는 그게 아니라 다 같이 하나의 팀이 돼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마인드로 기획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자도 거기에 따라서 부응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할 때 서로 간에 그 의견 조율을 하면서 상품을 내놔요. 그리고 지켜보는 거죠. 근데 이게 딱 그 기간에 이걸 만들었다고 오픈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픈하면 당연히 경쟁자들이랑 비교하면서, 아, 이게 개선이 필요하네, 이렇게 또 개발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네, 이런 것들 하면서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가는 구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똑같은 결과물인데 프로덕트의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개념 중에 하나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PM이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불리는 쪽은 아까 제가 말한 프로젝트 기반의 전자가 되는 거고요.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그 이해를 하는 그 시장에 있는 쪽 사람들은 이 후자의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자일이라는 개발 방법론은 굉장히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좋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 정신이고 방법론이라고 보는데, 이게 실제 사회생활을 하는 그 기업 대 기업 간의 계약 구조에서는 이게 이제 애자일의 방법론으로 할 수가 없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왜냐?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비용에 대한 문제, 기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골에 대한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이제 첫 번째 모토는, 애자일 자체도 굉장히 좋고 폭포수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폭포수는 폭포수 나름의 단점이 있고 애자일은 애자일 나름의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이게 프로덕트의 시장, 현재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기반의 서비스를 하는 SI라든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 그 구조 쪽에서는 그 폭포수의 방법론이 오히려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이 더 부각되는 형태의 서비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개념이 들어오는 개발 방법론이 들어가는 이런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서비스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네카크루랍에 이렇게 이제 그 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아이템을 우리 회사에서 계속 발전시키면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 비즈니스의 회사의 규모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프로젝트 개발을 하는 그 구조적인 원천적인 차이에 의해서 이런 게 좀 발생한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이제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고 있고 시장에서 이 관점을 가지고 상호 간의 대화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그 대화의 커뮤니케이션에 그 문제가 없이 될 수가 있고, 사실 내가 이제 스타트업에서 내 상품을 가지고 일을 하던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SI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는 애자일스러운 이 마인드만을 이게 베스트라는 그런 컨셉만 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이 조직이 너무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는 그 폭포수 방법론,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내에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하는 기획, 디자인, 설계, 개발, 테스트, 안정화, 이 순서대로 가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맞는 영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이 있다는 걸 하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나는 애자일 쪽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방법론으로 계속 발전하는 개발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혹시 가게 되면 이런 마인드셋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머리를 생각해 그 개념을 두는 게 좋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아까 그 개발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연관성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실 그 IT를 시작한 지 20년 정도 됐다고 그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개발을 시작할 당시에는요, 이 애자일의 개념이 참 그러니까 그때도 방법론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요, 약간 말은 다르지만 나선형 개발 방식에 대한 게 있었는데, 시장에서 실제를 할 때 우리나라의 기준의 그 대부분의 개발,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개발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필요했고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IT화 되지 않았고, 가장 큰 차이가 모바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는 항상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특정 위치에 가서 인터넷이 되는 PC 앞에 서서만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개발의 대부분은 큰 회사에서 자기 업무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고객 대상으로 뭔가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서비스 형태의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채널 역할을 하는 그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상품을 소개하는 거라든지 그 겨우 판매라는 그런 개념들이지, 뭐 플랫폼이나 이런 개념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개발 자체가 대형화된 개발들,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는 회사들, 비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특정 기간에 효율적으로 개발을 해야만 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 사업들이 예전에는 줄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폭포수 방법론이 가장 효과적이고 거기에 맞는 방법론이었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개발에 대한 인프라가 너무 발전했어요. 인프라가 두 가지 개념인데, 하드웨어나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그 장비들의 그 성능의 향상, 가격의 다운, 그리고 그것들을 사업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증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같은 개발자가 개발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이 뭐 자바 같은 경우는 SDK에 점점점 발전되는 개념들, 그리고 뭐 AWS라든지 예저라든지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듈화된 시스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 적은 리소스에 저비용으로, 물론 그 비용이 그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 할 수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어떠한 프로덕트 형태의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고, 그와 함께 한 5명, 10명 되는 스타트업들이 자기네들의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채널과 웹과 여러 가지 그 IT적인 그 IoT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바로 그 내놓고 발전시켜 낼 수 있는 사회적인 그 구성이 생겼고, 그런 것들이 처음에 런칭을 했다 굉장히, 아까 제가 말한 네카쿠라베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투자를 받고 진행을 하면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 이러한 아이디어 컨셉의 시장 부분은 정말로 이제 애자일의 정신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들이 효율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하나가, 예전에 그 폭포수가 좋았고 지금은 애자일이다는 게 아니라, 그 없던 개념들, 모바일 없었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클라우드나 이런 개발 환경들 없었고, 지금처럼 스타트업 붐이나 플랫폼 사업의 붐들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AI라든지 특정 기술 가지고 소수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의 발전도 없었고,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거기에 맞는 컨셉의 개발 방법론들이 들어오고, 여전히 전통적인 기업 대 기업 간의 개발 그 프로젝트는요, 특히 비용이 커요. 되게 이게 몇억 대부터 몇십억 대 이렇게 되는 거는 진짜 기본적으로 퍼포먼스 방법론의 전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세상 혼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내가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걸 지향하는 건 좋은데, 이게 베스트고 하나의 방법론의 정점이다라고 보는 거는 약간의 위험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걸 하기 전에 폭을 좀 넓혀놓고 이런 생각의 구조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예,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하는 다른 그 사람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좀 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효과적인 선택과 의사결정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를 위한 바람으로 오늘의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불꽃남자 25였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